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은 프레임, 저자는 최인철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프레임의 개념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심리학 바이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프레임을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프레임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프레임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언어와 운유, 가정과 전제,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 등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것으로 설계하고 쉬고 가는 작업을 요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프레임에 의해 생겨남을 증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책은 제시합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지혜와 겸손을 장착하는 것, 우리가 프레임을 배워야 할 이유인 듯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 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를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핑크 대왕 퍼시.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여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 밖에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왕의 일반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밤낮으로 고심한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다. 핑크 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소서 라고 했다. 핑크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 아니다.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프레임의 역할. 그림의 중앙에 있는 원을 보자.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원이 더 클까? 두 원의 실제 크기는 같다. 그러나 왼쪽 원이 오른쪽 원보다 더 커 보인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다. 이 틀을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관점과 기준, 그리고 일련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철학사전을 들여다보자.
프레임은 우리가 자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정신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 프레임에 관한 철학적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TV가 프레임이다. 인간의 뇌는 신체 사이즈에 비해 다른 동물의 뇌보다 유독 크다. 특히 뇌의 앞부분,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그렇다. 왜 인간에게는 유독 큰 전전두엽이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그럴듯한 설명이 있다. 하나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종해야 한다.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간의 뇌가 커졌다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다. 또 다른 설명은 인간이 수많은 멘탈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큰 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에 직면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구매할까와 같은 일상적 선택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사귈까?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까? 등 인생사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내려야 하는 선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선택 홍수 속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모든 대안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인데다 때로는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모두 결혼해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걸 먹으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이 직장에 다니면 어떨까? 이런 멘탈 시뮬레이션에 근거해서 사람은 선택을 한다. 즉,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큰 뇌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설명이다. TV는 현대인의 멘탈 시뮬레이션을 돕는다. TV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경험한다.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자기가 다녀보지 못한 직장을 경험한다. TV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접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TV는 시뮬레이션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TV에 나오는 이성들은 대개 미남 미녀다. TV에서 등장하는 미남 미녀를 보고 난 후에 우리의 파트너를 보면 어떤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TV로 인해 생긴 프레임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보인다. 첫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사람을 덜 신뢰한다. 셋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기 쉽다. 넷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물질적 가치관이 강하다. TV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그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광고다. 효과적인 광고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 자체를 바꾼다. 다시 말해, 대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지금은 일상적인 제품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쓰임이 전혀 달랐던 구강 청정제를 예로 들어보자. 구강 청정제는 원래 치과에서 사용하던 치료용 의약품이었다. 그러나 이 의약품을 파는 회사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기가 막힌 광고 전략을 사용했다. 할리토시스.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 같지만 실은 입냄새를 뜻한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입냄새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입냄새가 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련의 광고를 통해 입냄새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프레임하기 시작하였다. 친구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는 여성에게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평생 부케만 받을 거야. 정작 결혼은 못해. 왠 줄 알아? 바로 너의 입냄새 때문이야. 또 다른 광고에서는 야구 감독이 투수와 작전을 논하러 마운드에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투수를 바꾸고 만다. 왜냐고? 너의 입냄새 때문이야. 이 광고 시리즈는 입냄새를 보는 사회적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구강 청정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렇듯 광고와 TV는 은연중에 사물을 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